자, 코딩 가나다 CSS 편이에요. 코딩 가나다는 코딩의 기억부터 희읍까지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스크린캐스트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리을로 시작하는 CSS 속성을 하나 알아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라인하이트예요. 이 라인하이트는 디자이너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죠. 타이포그래피, 즉 텍스트를 컨트롤하는 어떤 디자인 분야, 여기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CSS 속성이죠. 자, 한번 어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제를 통해서 라인하이트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줄 간격이 너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글씨를 읽기가 되게 힘들죠. 자, 그래서 요 컨텐츠의 p 태그, 여기에 있는 본문 내용을 라인하이트 속성으로 조절해 보겠다. 자, 30픽셀. 30픽셀로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폰트 사이즈보다 더 큰 라인하이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줄 간의 간격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글을 읽기가 좀 편해졌다. 자, 그런데 픽셀 단위는요, 라인하이트에 적합하지 않죠.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라인하이트 값은 픽셀 단위로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라인하이트보다 더 큰 값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맞이한다. 자, 왜냐? 라인하이트 30픽셀 이 고정값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폰트 사이즈가 그거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더 큰 컨텐츠가 넘쳐 흐른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인하이트는 픽셀 값 말고 보통 1.5, 뭐 1.8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설정을 해준다. 자, 이렇게. 현재 폰트 사이즈가 40인데 30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서 라인하이트도 같이 변경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 맞다. 이게 가장 베스트로 라인하이트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뒤에 EM이라는 단위를 붙이는 경우를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자, 그런데 이 EM은 의미하는 바가 그냥 이 단위가 없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른 예제 하나를 또 불러와 봤어요. 페어런츠라는 부모 div가 있고요. 그 안에 first랑 second, 이 div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동일한 텍스트를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CSS는 페어런츠에 폰트 사이즈 20을 설정했어요. 부모는 폰트 사이즈가 20이에요. 그리고 first랑 second에 각각 다른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해놨어요. 맞죠? 그래서 페어런츠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설정하겠다 이거예요. 일단 최초에는 1이라는 값을 설정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자, 요게 페어런츠고요. 퍼스트랑 세컨드인데요. 라인 하이트 1을 부모에게 주게 되면, 페어런츠에게 주게 되면 지금 현재 퍼스트랑 세컨드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만큼 라인 하이트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이거죠. 즉, 이 페어런츠에 되어 있는 라인 하이트 1이라고 하는 값이 상속이 된다 이거예요. 1이라는 값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0픽셀에 맞는 라인 하이트 1, 40픽셀에 맞는 라인 하이트 1 지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라인 하이트 값을 EM으로 설정하게 되면 망한다. 볼까요? 망했죠? 자, 왜 망했냐?
페어런치에는 폰트 사이즈가 20픽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EM은 어떤 의미냐? 현재 요 해당 요소의 폰트 사이즈의 배수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 20픽셀, 즉 이거의 100%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 하이트는 계산된 값으로 20픽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라인 하이트 20픽셀 자체가 상속이 돼서 자기 자식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폰트 사이즈는 30인데 라인 하이트는 20이기 때문에 망해버린다. 결론은요. 라인 하이트는 단위 없이 작성하자 라는 결론이에요. 물론 이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단위를 빼고 쓰는 게 더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라인 하이트를 활용해 볼게요. 지금 이런 디자인이 있어요. 이 디자인이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H1이에요. H1의 폰트 사이즈가 커졌고 그리고 글씨색이 흰색으로 됐고 그리고 상단으로 위로 올렸다.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렸을까요? 마진 탑을 마이너스 값으로 설정을 해서 위로 올렸죠. 자, 그러면 이 H1의 높이를 알고 있어야 그 높이 값만큼 마진 탑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겠죠. 이 높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인 하이트와 요 폰트와의 관계를 알아야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검사 기능으로 확인을 해보겠다. 자, 확인을 해봤더니 상하단 마진이 우선이 있네요. 이 상하단 마진은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H1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마진이 없어지죠. 자, 그리고 봤더니 높이가 39예요. 왜 39라는 값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요 H1의 폰트 사이즈는 EM이에요. EM이란 단위는 현재 지금 지정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의 2배라는 얘기죠. HTML, 가장 루트의 요소죠. 여기에 기본 폰트 사이즈가 16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값이 상속이 되죠. 상속이 돼서 H1에 폰트 사이즈 16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EM 2배가 설정이 되니까 최종 컴퓨티드 된 값, 최종 계산된 값은 32픽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2픽셀에 영향을 받아서 이 높이가 39픽셀이 됐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맞죠? 폰트 사이즈를 만약에 억지로 컨텐츠 H1 해서 80을 이렇게 늘려줬어요. 맞죠? 그렇게 되면 폰트 사이즈가 커지고요. 이 H1의 높이는 96이 돼요. 자, 방금 그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내가 지정한 폰트 사이즈보다 높이가 더 크죠? 맞죠? 왜 그 높이가 더 클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왜 크냐? 폰트 사이즈의 위아래 공간에다가 리딩 영역이라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폰트 지정된 사이즈보다 이 전체 높이는 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리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가 여러 줄이 됐을 때 좀 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줄의 높이를 위한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공간에 대해서 키노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자, 여기 인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 인라인은 폰트 사이즈가 기본 16픽셀이다. 자, 이렇게 위와 아래를 표시를 했고요.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리딩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리딩 영역은 하프 리딩 영역이라고 해서 위아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맞죠? 왜 필요하냐? 여러 줄이 됐을 때 이 리딩 공간이 없게 되면
줄과 줄 사이가 너무 붙으니까 그렇다라고 했어요. 폰트 사이즈 16이 의미하는 바는 이 리딩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 이 컨텐츠 에어리어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16픽셀에 리딩 영역이 위아래로 붙었다. 그리고 즉 이 전체 높이는 라인 하이트라고 하는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라인 하이트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라인 하이트가 어떤 값으로 될까? 자, 노멀이라는 값으로 돼요. 이 노멀은요, 폰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가 달라져요. 어떤 폰트는 라인 하이트 노멀이 의미하는 바가 1.4, 어떤 폰트는 1.6, 이런 식으로 폰트를 만든 디자이너가 정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 하이트는 노멀이라고 두기보다는 고정적인 수치를 적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1.4라고 명시적으로 적어준다든지 그렇게 하죠. 라인 하이트가 커지게 되면 위아래로 리딩 공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균등한 리딩 공간이 늘어나고 가운데 텍스트는 그대로 있는 거죠. 라인 하이트가 1이 되게 되면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요소는 높이가 16픽셀이다. 라는 거죠. 폰트 종류가 바뀌게 되면요. 이 16픽셀의 높이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돼요. 요거는 이런 공간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라는 거죠. 폰트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2가 3개가 있어요. 얘네들은 각각 다른 폰트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모두 30픽셀로 같아요. 자, 근데 높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라인 하이트 값이 노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노멀이라는 값은요, 폰트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어떤 거는 1.5, 어떤 거는 1.6 이런 식으로 차등이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라인 하이트 값을 바꾼다라고 하면요, 1.5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 폰트 사이즈 30에 1.5배가 균등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다 같이 들어갔죠.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간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폰트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는 매우 어렵다. 라인 하이트가 1이 되면 이 현상이 더 도드라지게 돼요. 막 삐져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라인 하이트 이해하는데 걸림돌이다 라는 건데, 1이라고 하는 라인 하이트를 썼을 때 이 폰트가 그 라인 하이트 1 공간보다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영어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폰트 종류에 따라 이 기준이 엄청 달라지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원래 예제로 돌아왔어요. 폰트 사이즈가 80픽셀이에요. 그리고 이 폰트 사이즈 80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오렌지색을 깔았어요. 이런 식으로 깔려 있죠. 그럼 이 높이는 몇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몇인가요? 폰트 사이즈 80에 라인 하이트 값이 곱해졌다. 뭐 그런 얘기죠. 맞죠? 근데 그 라인 하이트 값이 얼마나 곱해졌는지는 이 값이 노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맞죠? 그래서 이 값은 고정적으로 주는 게 파악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라인 하이트 1이면 현재 지정된 폰트 사이즈와 동일한 값으로 되니까 리딩 영역은 사라지고요. 높이는 80이 된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위아래 공간 요거는 뭔가요? 이건 폰트 디자이너가 여유 공간을 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심지어 폰트 종류가 바뀌게 되면요, 맞죠? 이 공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위로 올리려면 폰트 사이즈 80이고 라인 하이트가 1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는 80. 마진, 탑, 마이너스 80 할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차지하고 있는 이 높이 공간만큼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자, 근데 80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적게 되면요,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됐을 때 엉클어지게 되겠죠. 이 부분 엉클어진 거 보이시죠? 요거는 또 옳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진 탑을 1EM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90 픽셀이라고 늘어나면 마이너스 90 픽셀이 마진 탑으로 설정이 되니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간이 역시나 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라인 하이트를 좀 덜 주자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0.8 그리고 마진 탑도 0.8EM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리딩 영역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 리딩 영역 없어진 것보다도 더 좁아지게 되는 거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위아래가 더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좀 디자인을 좀 다듬어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지우고 글씨 색을 회색 톤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뭐 이런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요,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없이 요 정렬을 유지한 상태로 변경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거겠죠. 네. 자, 여러분 라인 하이트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